안녕하세요. 반반뉴스입니다. 한 주 핵심 7가지 이슈, 서로 다른 보도를 한 번에 비교합니다. 첫째, 총무비서관 증인 논란입니다. 절차 설명과 불출석 입장입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놓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올해 증인 명단에서 김현지 비서관이 빠지자 야당은 관례를 깼다는 입장을 냈고 대통령실은 결정은 국회 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은 대통령실이 증인 배석 참석 형식은 국회가 정한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합니다. 총무비서관은 보통 배석 사례가 일반적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운영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관례상 나오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도 소개합니다. 반면 한겨레는 불출석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사정이 생겼고 열흘 내 배경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총무비서관은 1992년 이후 국감에 빠지지 않았던 자리라는 점, 대통령실은 증인 제외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함께 실었습니다. 정리하면 경향은 국회 판단과 형식 관례에 초점을 맞추고 한겨레는 불출석 결정과 배경 시사를 전면에 둡니다. 둘째, 조희대 청문회입니다. 의견서 논란과 사법부 독립 사유입니다. 국회는 대선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준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불출석 의견서 제출 사실을 단독으로 전합니다. 국회 대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제출 시점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야당이 과거 의견서를 복사해 붙였다고 비판한 내용도 함께 싣습니다. 반면 MBN은 불출석 통보가 있었다는 점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들었다는 대법원 측 입장을 전합니다. 청문회가 여당 주도 결정으로 추진됐고 증인 채택 과정이 있었다고 정리합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 경위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 배경도 간략히 소개합니다. 정리하면 오마이뉴스는 의견서의 존재와 정치권 반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MBN은 불출석 사유와 절차 진행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셋째, 중국인 무비자 이슈입니다. 혐오 공방과 절차 논점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여러 공공서비스가 흔들린 뒤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전산 복구와 보안 대책이 갖춰질 때까지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는 이 발언에 대한 고민정 의원의 비판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고 의원은 외국인 혐오, 극우의 전형이라며 특정 집단을 불안 요소로 지목하는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거리 시위와 온라인 혐오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불안을 키운다는 비판을 덧붙입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나 의원의 구체적 근거와 반박 공방을 상세히 전합니다. 전산망 훼손 우려, 사후 추적 신원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연기를 요구했다는 점을 소개합니다.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는 별도 시스템이라 무관하다고 밝히자 나 의원이 핵심은 입국 후 관리라고 재반박한 흐름도 담습니다. 또 무비자 시행 일정과 지자체업계의 관광 기대 맥락도 함께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한겨레는 혐오 논란과 비판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오마이뉴스는 정책 연기 주장과 정부 반박 현장 맥락을 입체적으로 다룹니다. 넷째, 배임죄 폐지 논의입니다. 정책 취지와 정치 공방입니다. 정부 여당 협의체인 TF가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 벌로 보고 폐지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형사처벌을 줄이고 대체 입법과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입니다. SBS는 이 발표의 정책 취지와 설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 보호, 형법상 배임 폐지를 기본으로 입법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다고 전합니다.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주요 사안은 행정 조치 후 형벌 부과 원칙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반발했다는 점을 곁들이되 정책 설명에 무게를 둡니다. 반면 한겨레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반박을 전면에 둡니다. 이제 형법상 보호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라는 주장과 대장동 재판 영향 우려를 상세히 전합니다. 또 과거 국민의힘이 배임죄 완화를 언급했던 맥락을 상기시키며 입장 변화를 지적합니다. 형법상 배임과 상법상 특별 배임의 구분 문제도 논점으로 제시합니다. 정리하면 SBS는 왜 바꾸려는가에 한겨레는 누가 이익을 보내 초점을 맞춥니다. 다섯째, 종교단체 대량 입당 의혹입니다. 고발 추진과 책임 공방입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수천 명을 당에 입당시켜 경선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몸통으로 지목했습니다. SBS는 국회회의에서 나온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시의원 개인이나 특정 사찰 문제가 아니라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주장과 함께 수사 필요를 강조합니다.
의혹을 처음 공개한 진종호 의원의 녹취 공개 사실도 요약해 고발 추진의 경위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반면 한겨레는 같은 지목 발언을 소개하면서 정치적 책임, 공방의 수위를 더 보여줍니다. 송 원내대표의 경제민생 지적까지 인용해 총리에 대한 공세 맥락을 넓힙니다. 또 진종호 의원이 제보자와 일면식이 없다고 밝힌 부분, 해당 시의원의 탈당 언급, 조사 촉구 메시지까지 담습니다. 정리하면 SBS는 고발 추진과 의혹 제기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한겨레는 총리 겨냥 공세와 후속 메시지를 촘촘히 전합니다. 여섯째, 윤 전 대통령 보석 쟁점입니다. 법원 판단과 피고인 입장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는데 두 언론은 무엇을 다르게 보여줬을까요? 연합뉴스는 재판부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을 우려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전합니다. 재구속 경위와 변호인단의 건강방어권 주장, 특검의 재판 영향 우려 반박까지 판단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즉, 결정의 이유와 쟁점을 절차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보석 신문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수감 여건의 어려움, 풀어주면 협조하겠다는 취지, 그리고 신문 중 발언들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결국 법원이 보석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내란 재판 불출석이 이어지는 상황도 함께 전합니다. 정리하면 연합뉴스는 법원 판단의 핵심 이유를, 오마이뉴스는 피고인 발언과 재판 태도를 전면에 둡니다. 마지막, 이진숙 체포 공방입니다. 절차 설명과 여론 프레임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되자 정치권 공방이 거세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체포의 적절성과 정치적 의도입니다. 경향은 국민의힘이 김현지 논란을 덮기 위한 체포라고 반발했다고 전합니다. 동시에 경찰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영장을 집행했다는 설명과 체포 적부심 예정 등 절차 정보를 덧붙입니다. 국민의힘이 체포 과정에서 불출석 사유서가 반영됐는지 문제를 제기한 대목도 소개합니다. 반면 조선은 국민의힘의 공세 확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장동혁 대표와 대변인단의 발언을 인용해 김현지 보호용 조작 수사라는 프레임을 강조합니다. 추석 앞두고 여론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과 즉시 석방 촉구 메시지를 전면에 배치합니다. 정리하면 경향은 공세와 절차 설명을 함께 담아 맥락을 보강하고, 조선은 여론전 프레임과 공세의 강도를 집중적으로 부각합니다. 7가지 이슈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어디가 더 설득력 있었나요?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